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조혜선입니다. 스위스 보스빌 세계 작곡제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작곡 콩쿠르에서 최초로 우승한 여성 작곡가, 그리고 독일어권에서 여성 최초로 작곡가 정교수가 되었고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 유명한 청주 출신의 작곡가가 있습니다. 1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작곡했고 통합 청주 시민의 노래를 작곡하였으며 통합 청주시 1호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박영희 제독 작곡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청주에 방문을 하셨어요. 어떤 일로 방문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올해가 최양합 신부님의 200주년 태어나신 영광스러운 해예요. 네네.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양합 신부님하고 동갑내기신데 네. 그 일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오페라를 썼어요. 최양합 신부님의 서한을 토대로 해서요. 네. 그래서 연습도 하는 거를 보고 또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군요. 이게 기리의 천국 신작 오페라 맞죠? 네. 네. 그동안 국내에서 박영희 작곡가님의 작품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신작이 초연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들었어요. 이번에 청주에서 초연되는 오페라 기리의 천국은 어떤 작품인지 또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를 사용할까, 대본을 사용할까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네네. 그 처음이라는 것은 2005년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최양호 신부님의 스승님이 프리랜서 신부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쓴 8개의 서한집을 바탕으로 해서 네. 대본을 쓰셨어요. 작가 고현옥 작가님하고 유한영 작가님, 신부님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양합 신부님은 땀의 순교자, 백색의 순교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일은 제가 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오페라를 쓰기까지 결심을 한 일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신 굉장히 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를 찾다가 이 서한집을 발견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큰 분이 이렇게 살아계셨었고 2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부님께서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네네. 그 교우천에 대해서 아니면 신자들에게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직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국 정치를 쓰는 때에 네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문물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를 갖고 계셨었는데 그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에서 배운 것 같이 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박해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그것이 근본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작곡을 하게 된. 그렇군요. 이렇게 감명 깊게 또 감명을 받아서 오페라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힘든 것은 처음에는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계속 직접 오페라를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 그 라틴어 서한을 가지고 텍스트
원본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텍스트를 저는 라틴어를 못하니까 정신석 추기경님께서 우리말로 번역하신 책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실질적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오페라를 쓴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가지고 다른 작품을 쓰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예를 네네. 들면은 미데 도미니 이거는 주여 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반주 합창곡을 하나 썼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전부 라틴어로 된 거를 가지고 테너하고 오케스트라를 쓰고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최근에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19 때문에 네. 가장 인간적이어야 될 사람과의 만남 그쵸. 그리고 그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부모님들을 양로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못 만나는 그러니까는 남들의 그 고통을 저도 함께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인 것을 실행을 해야만 하는 네.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이 길의 천국이 다른 오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이 우리말, 뭐 판소리 같은 한국 음악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힘든 것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숙제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숙제는 해결해야 될 숙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네. 어떻게 그것을 우리나라 말에 맞는 음악적인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 근본이 되는 거는 저는 항상 그 판소리에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어요. 네. 우리나라 말이 이태리 말이나 프랑스 말이나 영어, 독일어하고는 완전히 이 구조부터 다르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 말에 맞는 음악적인 리듬이나 박자 그 악센트를 준다는 것 같은 모든 것을 우리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새로 한글을 배우면서 네. 크게 말을 타면서 대본을 읽으면서 음악으로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로 발견해내는 기쁨이고 제 자신이 일생을 한번 우리나라 말만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한국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지 않게끔 보통 우리가 일상 동안에 들었던 그 말들이 음악적으로 저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네.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군요. 뭐 혹시 이번에 귀국하셔서 길의 천국 오페라 연습 과정을 좀 직접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어제 느낌이? 네.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그 오케스트라하고 합창 또 솔로 하는 여러분들이 전체가 한 100명이 넘는 인원인데요. 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최양업 신부님의 정신세계 그리고 그분이 살아셨던 그 삶 자체를 이해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그 최양업 신부님의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았는데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그 정신을 받아들이셨던 것 같으리라고 느껴요. 그런 네. 분위기로 노래를 하시고 연주를 해서 저는 그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관람객들이 이번 기리의 천국을 좀 즐겁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리 공부를 많이 하시지 말고 네. 빈 마음으로 오. 오시라고. 근데 그 빈 마음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마음이 어떤 것이 빈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오페라에 대한 커다란 오케스트라 소리군이라든가 그 음향이라든가 어디에서 나오는 토스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알아요. 네네.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페라를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 오셔요. 힘든 일이지만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음. 그러면은 오페라를 그 서양 오페라들이 어떤지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 우리나라의 음악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셔요. 근데 가장 제가 그러니까 바라는 저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어느 집에 장터에 놀러 가는 사람 같이 시장에서 놀러 가는 사람 네네. 같이 근데 이제 그 놀러 가는 그 장소가 예술의 전당 네네. 큰 호울역이 청주에서 네. 그런 것 같이 그러면은 훨씬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 음악이 되어요. 그 순교자의 이야기 또는 핍박받는 그리스인들의 이야기라고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무슨 팁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판소리에 대해서 여러 CD 같은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은 판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듣기는 건가 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듣고 오신다면은 제 곡을 들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교촌의 삶은 재밌는 것도 많고 이거는 오페라 극이기 때문에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기리의 천국 공연 좀 직접 관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라임 인터뷰 오늘 박영희 제독 작곡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작곡가 하면은 그리움의 작곡가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오랜 외국 생활 중에서도 특히 청주, 고향 청주에 대한 특별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청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 청주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작곡가가 안 됐을지도 모를 만큼 정말요? 저한테는 중요한 저의 삶의 부분이 청주예요. 네.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땐 우리의 놀이터는요. 중앙시장에서부터 도청에서 남문로일가 서문동, 모충동 굉장히 멀어요. 모충동이 네. 시내에서 거기까지 뛰어다니면서 순박질을 하고 아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골목골목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주 오면은 옛날 그 골목을 또 어제도 또 한 번 차를 타고 한 번을 돌고요. 그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 뿌리가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그리운 분들은 그리기만 한 게 아니라 제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작곡가님께 음악적인 길을 좀 안내해 주신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럼요. 네, 영향을 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부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우리 집 앞에는 해금을 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해금을 키우셨어요. 네. 그때는 깡깽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저의 어릴 때 음악 선생이었어요. 내중에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무심천변 지금도 무심천변이 있지만은 저 장터는 안 쓰지만은 그때 베비장꽃이라든가 짧은 판소리 꾼들이 와서 노래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소도 팔고 돼지 뭐 닭 눈에 선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거니까는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고 그랬어요. 아버님께서 좀 음악에 조예가 있으셨나요? 음악을 시를 쓰시고 노래를 즐겨 하시고 퉁수를 부르시고 저한테 음악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군요. 아버님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좀 어린 나이에 상처가 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리워요, 저는. 사춘기 시절을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 네.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어떤 면이 힘들었는가 하면은 네. 그 당시에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접 서울로 가서 경기여고, 이화여고, 진명여고, 숙명여고를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 쟤네들은 서울로 가는데 나는 여기서 있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그런 일들이 힘들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건 이제 초등학교 때이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 무릎에 딱 안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아, 쟤네들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렇게 좋구나. 그게 모든 것이 저한테는 자양분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이라는 것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 알게 됐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서울로 이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서 뭐 이제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견뎌내야 되죠. 모든 힘든 오. 일들을. 지금까지도 저는 공부하는 것을 재밌어해요. 외롭진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미 10살짜리가 벌써 외로움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째 몰라서 어린아이라고 하지만은 10살짜리도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하고 인생이 뭔가 그 한 순간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는 이미 아니에요. 작곡가님 이름 앞에 유난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좀 붙어요. 그 독일어권 작곡가로 여성 최초로 이제 정교수가 되셨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쪽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은 독일어권이라는 게 어딘가 하면은 네. 스위스, 음. 오지리, 독일 네. 이 세 나라에서 여자 작곡가가 작곡가가요. 주임 작곡가가 없었어요. 그동안. 독일에서는 공개적으로 교수 시험을 보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것도 한국 여자가 처음으로 그 자리를 획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네. 그 당시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요새는 그래도 여자 작곡가들이 몇 분이 계세요. 많이 늘었어요. 10명이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24개의 음악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10명이 한 학교에 몇 분씩이 작곡가 교수라면 거의 다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몇 분이 안 돼요. 박은희 작곡가님께서 거의 이제 최초로 길을 터주신 거네요. 네. 많은 후배분들이 이렇게 또.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여자들을 대해서 작곡가로서 이름을 갖고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첫 표본이 된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 여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멋지십니다. 작곡가님께서 그동안 사회 참여곡부터 시작해서 뭐 인간 본연의 감성, 종교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표현해 오고 계신데 그동안 작업을
좀 통해서 작곡가님의 음악 세계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아우, 말씀해 그걸 주실 수 있을까요? 음악 세계라는 저기 큰 제목을 네. 세 마디로는 못 하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네. 삶 그 자체가 오. 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라는 것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일은요. 작곡가 자신이 항상 귀를 열고 있으면은 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은 옆집에 있는 아니면은 지나가는 어떤 힘든 사람을 보면서 가슴을 열면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표현이 저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네.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음. 1등 해서 열심히 하는 작곡가가 되지 말고 어느 사회에서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이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을 택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훌륭한 작곡가가 돼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저는 최영합 시부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최영합 시부님을 사랑해요. 네. 박영희 작곡가님이 창작하신 곡을 찾아봤더니 뭐 고운님, 만남, 빛의 열매, 마음 뭐 이런 한글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글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요, 영어 배워야죠. 나중에는 이제 이 음악을 하면은 이태리 말 배워야지, 불어 배워야지.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나라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제가 쓴 곡을 듣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적어도 몇 마디 한국말의 그 말을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목이 마디 그러면은 마디가 뭐냐 그러면은 가슴에 맺힌 것이 있는 것도 마디고 이 옷에 마디를 하는 것도 마디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만남, 그 만남이 뭐니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이 만남인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만남 때문에 모든 것이 이어지지 만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시적인 것 그리고 정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고 네. 그만큼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굉장히 높이 사요. 네. 독일에서 우리 박영희 작곡가님의 이름을 붙인 국제 박영희 작곡상이 제정이 되고 2020년으로 5회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곡상 공모 조건이 세계 음악계에서 좀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화제가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음악 콩쿠르, 작곡 콩쿠르인데요. 네네. 악기를 선정할 때 한국 악기가 꼭 하나가 들어가야지 되는 게 조건이에요. 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가르치냐 하면은 네. 서울대학에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아이디 최고 나라잖아요. 서울대 연구원에서 각 악기마다 인터넷으로 설명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국악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영어로 국제적인 언어로 한국 악기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야금이 있고 검은고가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뒷바탕해서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독일에서 국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음악회를 하려고 독일을 올 경우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각 음악대학에서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악기에 대해서, 가야금에 대해서. 검은고는 너무 들고 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근데 대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콩쿠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나라 국악의 음악 사회가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평생을 뭐 창작 생활에 후진을 양성한 일에도 또 많은 힘을 써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람된 점도 많으실 것 같고요. 아쉬운 점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보람된 일이 더 많아요. 네, 어, 아쉬운 일보다. 네네. 아쉬운 일은 뭐가 아쉬웠을까? 아쉬운 일은요, 이거는 음악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 그 교육에서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거의 배우지를 못해요.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이 있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요, 박종국 종자 국자 선생님이신데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어린애를 붙들고 영희야 너는 나중에 커서 나보다 더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어,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근데 저는 지금 알아요, 이제. 77살이 돼가지고. 어떤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네. 자기가 조금 뒤를 돌아, 몇 걸음을 어. 뒤에 쓸 수 있는 사람. 아, 앞에 서 있었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약간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종류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네. 그러면 직접 그것을 음악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커다란 음악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소리를 내서 그 작은 소리가 전체 음악의 중요한 요소가 될 때 그거는 지혜로운 악기 처리 방법이에요. 멋지십니다. 작곡 생활하신 지 이제 어느새 50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작곡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도 또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가지고 네, 계신가요? 앞으로는 그거는 옛날부터 있는 저의 꿈인데 네네. 시간을 내서 여민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오, 그 말같이 저기 제목같이 여민락 네. 최종대왕님께서 해주신 저는 그 여민락 그 곡에서 완전한 음악을 느껴요. 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여민락 공부를 할. 이 오페라를 쓴 후에요. 이제는 내가 그 공부를 할 준비가 실력이 되어 있다. 준비가 돼 있다고 와. 느껴요. 너무 멋지십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여전히 힘들지만은 아이들한테 1등만 하라고 절대로 그러시지 마세요. 세상에 천재 같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든 1등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1등만 하라고 자꾸 그러면 아이들이 창작력이 없어져요. 저도 거의 상위권에 든 학생이었지만은 1등을 하라고 한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컸어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다 아세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도 새겨야 될 것 같은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박영희 제독 작곡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작곡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리를 찾는 일이라고 하죠. 50여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리를 찾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박영희 작곡가. 최양욱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그녀의 작품 오페라 기리의 천국이 이제 막 세상에 선을 보였는데요. 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작품이 되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